안녕하세요. 최소 성취 수준과 평가 문항, 통합사회와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 연수를 하게 된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송민구입니다. 이번 시간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첫 번째,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를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 평가 문항 개발한 사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와 관련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평가 문항, 통합사회와 사회문화에서 나타난 다양한 평가 문항 사례를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를 진술하는 것에 대한 방법입니다.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의미를 진술해야 되는데 전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준과 기본 수준을 구분할 수 있고, 이 성취 기준의 내용을 전체 수준 버전과 기본 수준 버전 두 단계로 구분했을 때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는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준 버전 관련 평가 문항에서 40점 미만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3단계 구분으로서 기존의 평가 기준처럼 상, 중, 하 수준 3단계 구분을 했을 때 이 하 수준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하는 학생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하 수준 버전에서 80점에서 90점 미만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 진술 방안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요소, 개념과 원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핵심 내용 요소의 양이나 수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아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 내용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로 수준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 수로의 형태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행동 목표를 달성할 때 있어서 이 기능 수로를 어떻게 하면 낮은 수준의 학생들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악한다, 비교한다, 분석한다는 것은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플하게 인식한다라는 정도 아니면 안다, 알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사회 5단원에 나와 있는 최소 성취 수준 진술과 평가 요소 사례입니다. 성취 기준 첫 번째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내용 요소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조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징, 다음은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 그리고 한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능적인 요소에서 본다면 조사와 파악이 있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한다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고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이라는 부분이 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그리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 이게 핵심 요소가 되겠죠. 네 번째,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을 설계한다. 여기서는 금융자산의 특징, 자산관리의 원칙, 그리고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이 부분을 핵심 요소가 될 것이고요. 파악한다, 설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행동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요소를 그 수를 줄여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기능 수로와 관련된 것을 조금 낮은 수준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 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의미를 기술하고 바꾸었죠. 지금 핵심 요소 한 가지만 가져왔고 기술이란 말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주체의 역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탐구한다, 설명한다, 설계한다, 파악한다는 것을 인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런 최소 성취 수준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평가 요소 4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성취 기준인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요소는 지금 보시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특징,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 한계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 중에서 그 양이나 수준을 줄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능수로의 형태나 수준을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조사, 파악이라고 했는데 특히 파악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탐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사와 파악에 대한 기능적인 수로는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술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기술은 있는 그대로 열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것, 열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습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 및 기능을 한 가지로만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교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인데요. 성취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설명이라는 행동,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술어가 있죠. 그리고 핵심 내용 요소로서는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 그리고 다양한 관점이라고 있는데 이때 다양한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핵심 내용 요소를 줄여주고 그리고 기능적인 행동, 기능적인 요소를 낮은 수준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그럼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특징도 파악해야 되고 차이점도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교한다고 했죠. 비교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야만
그 차이점, 공통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낮은 수준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이때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여기서 이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연구 태도와 윤리,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탐구 절차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내용 요소 중에서 핵심 내용 요소를 줄여주고 그리고 행동 기능 수련을 낮은 수준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기술한 것을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알기 위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도 아닙니다. 그 특징보다 더 단순하게 사회문화 현상 자체를 아는 것 그리고 필요한 연구 방법과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을 탐색이라고 했습니다. 탐색. 탐색은 서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사보다 낮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구 절차를 열거라는 것은 나열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 성취 수준에 따라서 평가 요소 4가지가 도출됩니다. 그럼 실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라고 성취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내용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관점인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적용이라고 했죠. 적용. 자, 기능수로 해서 분석도 있고 적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있죠. 자, 분석은 복잡한 것을 풀어서 그 내용 요소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이들,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이 분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은 상대가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밝혀서 말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만 조정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짐작하여 아는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기, 특징도 아니고 사회문화 현상 자체를 아는 것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세 번째, 학습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 및 기능을 한 가지로만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를 진술하고 나면 이 최소 성취 수준에 따라서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야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진단평가 예시인데요. 통합사회, 자본주의의 의미 기술학위에 대한 평가 요소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상, 중, 하, 기존 버전인 거죠. 이 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더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은 여기서 자본주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 바꾸었죠. 그럼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어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배우기 이전에 중학교에서 이미 경제생활과 선택,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에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진단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선수학습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를 하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인지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평가 문항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활동해보자 라고 하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1빙고, 2빙고이면 전체 빙고라고 외치는 게임을 적용한 평가 문항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 내용 요소와 흥미 유발을 하는 형태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평가 문항이라고 접근했던 것들은 거의 단답형 아니면 선택형 문항으로서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특히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평가 문항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친숙하고 자신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진단평가 문항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성평가 예시입니다.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관리의 중요성 인식하기입니다. 상중하, 하 수준에 보시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자산의 특징과 자산관리의 원칙을 열거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여기서도 지금 핵심 내용 요소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만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관리의 원칙을 열거하는 것보다 자산관리의 중요성 인식으로 바꾸어서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정도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활동 요령에 따라 도전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게임 활동의 요령에 보면 자산관리의 원칙에 대한 질문이 적힌 세 가지 힌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세 가지 힌트에 대해 모두 옳게 답하여야 방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힌트 1, 2, 3. 우리가 이 방탈출 게임의 형태를 텍스트화한 형태입니다. 중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은 방탈출 게임을 어느 정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좀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문제 형태인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텍스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실제 교실 현장에서 책글상을 이용하여 방탈출하는 형태로 바꾸고 이를 모둠형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모둠 활동의 수업을 통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도 그 도전 활동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질적인 체험형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총괄평가 예시인데요.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하 수준에 보시면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분업 필요성, 국제 분업을 제시하고 무역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요소 역시 줄여야 되겠죠. 자,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 인식하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총괄평가 예시도 서답형 문항입니다. 밑줄 친 무역의 확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 한 가지와 부정적 영향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괄평가 이전에 복습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집중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학습 의욕도 낮은 수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습을 통해서
무역의 확대로 인해서 나타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이 있는데 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묶어서 그냥 무역의 확대로 인한 영향을 서술하시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한 가지냐 두 가지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면 긍정적 영향인지 부정적 영향인지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해서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의 확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영향 중 어느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평가 예시인데요. 사회문화 현상 알기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이전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의미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리고 1번, 2번, 3번의 내용처럼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은 사회문화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의하면 알고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의 내용을 보고 이거는 사회문화현상이야, 이거는 자연현상이야 라는 것을 알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진단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면 선수 학습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라면 선수 학습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성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 연구방법 유형 탐색하기 평가 요소에 따라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특징을 선긋기 하는 활동인 것이죠. 양적 연구의 특징과 질적 연구의 특징을 제시하라는 것보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은 어떤 연구일까라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무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특징이 1, 2, 3번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거는 양적 연구도 되고 질적 연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2번 문항과 관련된 특징을 삭제하고 1번과 3번에 대한 특징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중복되고 복수 정답되는 형태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유의해서 평가 문항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평가 예시입니다. 탐구 절차 열거하기란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다음 연구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연구 절차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백지 상태에서 나열하라고 한다면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를 제시해주고 가, 나, 다, 라, 마 사례를 제시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정도라고 바꿔준다면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평가 내용인데요. 앞서 빙고 게임을 활용한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경제적 유인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유인의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학생은 결국에는 빙고를 외쳐서 통과가 되었지만은 경제적 유인에 대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할인하는 것 있죠. 그리고 1+1 상품 판매 같은 이런 것들은 경제적 유인, 뭔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이 학생은 이 평가 문항에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성평가 문항인데요. 이 평가 문항의 핵심은 위로 탈출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위로만 탈출해도 이 문항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위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예, 아니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죠. 질문에서 보시면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자본주의는 경제적 유인의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세 번째 질문은 자본주의는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답하고 탈출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도 탈출에 대한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에 관련된 것도 뭐지? 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고 그리고 평가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형성평가에서 통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괄평가인데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옳은 것은 경제주체에서 가계기업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반복 학습, 복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 경제 웹툰의 일부를 보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보기만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한국은행 경제 웹툰에 보면 이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보면 경제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에 보면 청소년 난에 이런 카야의 좌충우돌 경제모험이라는 경제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을 활용해서 이 일부만을 발췌해서 학생에 적용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평가 문항 사례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다양한 자료 수입 방법의 유형 탐색하기, 사회문화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구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자료 수집 방법을 모둠별로 토론을 통해 정하고 이를 발표해보자. 연구 주제 가, 나, 다에 대해서 개인으로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특히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동료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 요소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평가 내용은 피라미드형 토론으로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수행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통해서 결국은 이 평가 요소를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문항입니다. 사회문화 평가 요소에서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 기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제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이는 이제 오픈북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의 사례를 한 가지씩만 아래 그림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에 보면 6개의 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사회집단, 사회조직을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것만 제시하면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에 관련된 교과서에서 내용을 보게 하고 이 보게 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각 하트에 작성된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에 맞는 자신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의 사례를 한 가지씩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회에 포함된 것이 1차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익사회에 포함된 것이 2차 집단, 2차 집단에 대한 것이 공식조직 아니면 이익사회에 관한 것이 자발적 결사체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 학생들에게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이런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의 유형을 그래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문항 사례입니다. 통합사회 경제 5단원에 있는 진단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무역 영향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를 각 항목별로 동의함, 이모티콘이죠. 보통 동의하지 않음. 이런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영향에 보면 무역이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함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동의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역의 확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나 기업은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의 긍정적 영향, 두 번째는 무역의 부정적 영향이죠. 세 번째, 무역을 통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이죠. 네 번째, 무역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에 기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문항의 사례입니다. 자, 이는 자산관리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서 지식 신호등 형태로서 역시 이 평가 문항 역시 진단평가 형태입니다. 조금은 이모티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고 자산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자산의 원금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투자는 자산관리 원칙 중 안전성이 반영된 것이다. 안정성에 대해서 의미를 제시를 해주고 이 안정성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문항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을 잃을 위험성은 있지만 원금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는 자산관리 원칙 중 수익성이 반영된 것이다. 수익성에 대한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성, 유동성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기존의 평가 문항은 안정성이 무엇이다, 수익성이 무엇이다, 유동성이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조금 어렵게 진술하는 형태이지만 이 평가 문항 자체는 있는 그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진단평가용으로 개발됐던 문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의 핵심 요소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핵심 요소는 바로 학습 내용 요소입니다.
모든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취 기준에 있는 모든 내용 요소를 배워야 되겠지만은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모든 내용 핵심 요소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이 개념 및 원리를 그 수를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할 학생의 입장에서 핵심 요소의 최소 도달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행동 영역,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인데요. 기능적인 수로를 낮은 수준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설명한다, 분석한다, 비교한다, 파악한다 이런 기능적인 수로는 최소 성취 수준 미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한다, 안다, 탐색한다 이런 표현으로서 바꿔주기 위한 것이죠.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핵심 내용 요소를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행동 영역의 입장에서 낮은 수준으로 바꿔주어 이를 서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도달 목표에 따른 평가 요소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부분은 최소 성취 수준 진술을 한 데서 평가 요소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앞서 1번, 2번에서 핵심 내용 요소 그리고 기능적인 수로 행동 목표죠. 이 부분을 도출했다면 이 도출한 것을 가지고 최소 성취 수준을 진술하고 이 최소 성취 수준 진술에서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 유의점 네 번째는 평가 요소가 드러나는 단순하면서도 흥미 유발의 평가 문항을 제작해야 됩니다. 특히 보기 합답형 문항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기 합답형 문항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모든 선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는 아마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든 선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문항은 조금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흥미 유발의 평가 문항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평가 문항에 대한 거부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기존에 딱딱했던 텍스트화된 평가 문항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학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학습 손실이 발생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가 문항 자체 나는 싫어, 귀찮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체험형 그리고 활동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 개발 유의점에 대해서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평가 문항 통합 사회와 사회문화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